여러분, 자기 전에 물 한 컵 마시는 습관, 혹시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속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그 믿음을 조금 뒤집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2번,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은 단순히 잠이 깨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요실금학회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을 야간요로 정의하고, 특히 2번 이상이면 불편감과 건강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인은 단순히 방광 하나가 아니라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문제, 방광 저장 기능 저하, 전립선 비대, 수면장애, 저녁 수분과 카페인과 알코올 같은 생활 습관까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밤에 1번 깨는 건 그러려니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2번, 3번으로 늘어납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 넘으면 원래 다 그렇지.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늘 멈춥니다. 나이의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야간요는 고령에서 흔하지만 그냥 참아야 하는 현상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국제요실금학회와 비뇨기과 가이드라인은 야간요를 흔하지만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증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60 이후에 밤소변이 늘어날까요? 첫 번째, 큰 이유는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는 몸의 리듬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비뇨기과 가이드라인에서는 노인에서 밤 시간에 소변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야간 단요가 흔하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신장이 속도를 늦추는데 나이가 들면 그 밤낮 조절이 덜 또렷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신부전, 당뇨, 수면 무호흡, 저녁 늦은 시간에 과한 수분 섭취, 이뇨제 복용 시간 같은 요소가 겹치면 밤에 생산되는 소변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주 깨는 일이 꼭 방광 하나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몸의 시계와 신장과 수면이 함께 엮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방광이 예전보다 예민해지거나 저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 저장능 저하가 있으면 소변량이 많지 않아도 자꾸 마렵다는 신호가 올라옵니다. 남성이라면 전립선 비대가, 여성이라면 골반저 변화나 과민성 방광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양은 많지 않은데도 밤새 여러 번 깨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다 신호입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뇌를 깨워버리면 몸은 밤을 쉬는 시간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경계 모드로 바뀝니다. 이 문제가 왜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첫째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밤에 자꾸 깨면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이 잘게 끊기면서 혈압과 자율신경계의 안정적인 회복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요 자체를 심장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와 리뷰에서는 야간요가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수면장애 같은 중요한 질환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인 건강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뇌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인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밤잠이 자꾸 끊기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셋째는 낙상입니다. 야간요와 넘어짐은 실제로 연결됩니다. 메타 분석에서는 야간요가 낙상 위험을 대략 1.2배, 골절 위험을 대략 1.3배 높이는 방향으로 연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상황 자체가 고령층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요를 단지 방광 문제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2번 이상 깨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잠이 얕아졌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어지럽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낮에 멍하고 오후에 기운이 확 떨어지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몸이 밤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낮을 버티는 힘도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5가지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째,
저녁에는 물을 아예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수분을 지나치게 줄이면 소변이 더 진해져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내문들도 너무 심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밤에 깨는 건 무조건 전립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전립선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야간 단뇨나 수면 무호흡, 당뇨, 약물, 다리 부종 같은 다른 원인도 매우 흔합니다. 셋째, 카페인만 끊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카페인도 문제지만 알코올 역시 수면을 깨고 소변 생성을 늘리거나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조건 참고 오래 버티면 방광이 단련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오히려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이 방광 근육을 약하게 하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섯째, 약부터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환이 있으면 약이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만 조정해도 좋아지는 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진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낮에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과 이른 오후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으로 갈수록 양을 줄이십시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차, 우유, 술까지 포함해 마시는 습관을 멈추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셋째, 저녁에는 커피뿐 아니라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술은 잠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깨고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저녁에 바로 눕지 마시고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려 쉬거나 앉거나 누운 상태로 다리 부종을 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밤에 다리의 부종이 누우면서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 소변으로 바뀌어 밤소변을 늘릴 수 있어서 낮이나 이른 저녁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복용 시간이 밤에 가깝지 않은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미국 비뇨기과협회 자료는 이뇨제를 자는 시간보다 6시간 이상 앞당겨 복용하는 방안을 의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물과 방광의 이야기라면 이제 수면의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저녁 전체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늦으면 몸은 자는 시간에도 소화에 매달립니다. 가능한 한 저녁은 조금 일찍 그리고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갈증을 키워 저녁 수분 섭취를 늘리고 결국 밤에 소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은 줄이십시오. 국립노화연구소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수면 습관과 안정된 수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화면보다 조용한 음악이나 호흡으로 몸을 가라앉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낮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 햇빛입니다. 몸의 시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아침 빛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몸은 지금은 낮이라고 배우고 밤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는 잘 시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낮에 가볍게 걷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근력과 균형, 전반적인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걷기와 균형 운동은 밤 화장실 갈 때의 낙상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조절하십시오. 밤잠이 약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 늦은 오후의 긴 낮잠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안전 대책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밤에 깨는 일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안전해야 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밤에 켜지는 야간 조명,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어두운 복도 정리 같은 집안 안전 조치를 권합니다. 특히 밤에 급히 일어날 때는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잠깐 앉아 어지럼이 없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넘어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일이 모두 생활 습관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보일 때, 소변 볼 때 통증이나 열이 있을 때, 다리 붓기가 갑자기 심해질 때,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이 멎는 듯한 수면 무호흡이 의심될 때,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갈증과 소변량이 함께 늘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립선 비대, 요로 감염, 당뇨, 신부전, 수면 무호흡 같은 질환 평가가 먼저입니다. 야간요를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은 제대로 진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2번 이상 깨는 건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원인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문제, 예민해진 방광, 전립선이나 수면장애, 저녁 수분과 술 카페인 같은 생활 습관이 함께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장 근거가 좋은 시작은 자기 전에 뭘 한 스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 늦게는 줄이며 술과 카페인을 피하고 다리 붓기와 이뇨제 시간을 조정하고 밤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통증, 혈뇨, 갑작스러운 악화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기 전에 물 한 컵이 건강이라는 믿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쪽으로 가보십시오. 밤이 편안해지면 아침 표정이 달라지고 낮의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